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가을 공기가 느껴져야 할 때이지만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영월과 평창 33도, 원주 34도, 횡성은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 중북부와 강원 남부에 5에서 30mm인데요. 작은 우산 휴대해 다녀주시고요. 막바지 더위에 습도까지 올라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2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됐는데요. 도내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트레킹 도시 원주시가 원주 소풍길을 새 단장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또 원주시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사건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9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원주 소초면 의료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 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시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과 도로 등 해당 지역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자문을 위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를 통해 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해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9월 첫 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 9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2일에서 8일 온열질환자는 모두 83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달 들어 두 차례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늘기 시작해 8일에는 27명, 9일에는 34명 추가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교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어느 기사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직간접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교사들의 현 주소와 그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야기 다뤄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진수영 지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원도 전역에서 교단에 서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올해 2024년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요. 네. 전국의 유초 중등학교 교원 수를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강원도는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3%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나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학급당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학령 인구 감소는 현재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 통계를 따르면요,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유치원은 15.7명, 초등학교는 20.2명, 중학교는 24.5명, 고등학교는 23.4명인데요. 사실은 이런 통계를 보면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나는 우리 반에서 28명, 29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통계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서 말한 교원 수에도 사실은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 교장, 관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문 상담교사, 사서, 보건, 영양 교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체 교원수를 학생 수로 나누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고요. 이 학급당 학생 수의 통계 오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28명 이상의 학급을 과밀학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37%의 중학교, 전국의 22%의 고등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교사 정원이 지금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정원 외에 기간제를 한시적으로만 쓰라고 해서 한 기간제도 전국에 12,000명의 교사들을 뽑아서 쓰고 있을 정도로 교사 수도 현재 부족하기도 하고 과밀학급 문제도 아직은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학생 수든 교사 수든 이제 단순히 수치로만 파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실이 어쨌든 콩나물시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정도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든 숫자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실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학생과 이제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하고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등 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쏟아내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 변화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앞서 말한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서 현재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한 명이 실제로 수업하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거나 업무가 늘어나는 등 학교가 좀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개 학년, 초등학교에서는 2개 학년 이상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학급도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2개 학교 이상을 돌면서 3개, 4개 학교를 돌면서 수업하는 겸임 수업도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2과목, 3과목 이렇게 여러 교과, 다교과 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이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하면서 좀 학교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그러다 보니 생활 지도가 늘어나고 어려운 문제, 다문화 학생의 급증 이런 것들이 모두 좀 교육 정책과 사회 변화로 교권 침해가 있고요. 좀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다가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좀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교사분들이 참 힘들겠네요. 몸도 마음도 지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재작년이었나요? 네. 9월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서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4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교사 10명 중에서 7명은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겪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여쭈고 싶어요. 네. 작년 9월 4일날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정교조와 녹색병원이 교사 직무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교사들이 업무상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학부모 상담 및 대응 업무가 가장 어렵다. 그 다음이 학생생활 지도 및 상담. 그 다음이 업무였습니다. 사실은 수업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가인 교사들이 학부모 상담 및 대응, 학생 생활 행정 업무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작년 교사 집회 이후로 많은 법 개정들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이 어려움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고요. 언어 신체적, 성적 폭력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교사의 68%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신체 폭력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학교에서 예. 교사가 신체 폭력을 겪는다는 것은. 근데 25%의 교사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했다가 20%라고 응답을 해서 일반 노동자 대비 굉장히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언어 폭력은 3에서 6%, 신체 폭력은 0.5%, 성희롱 성폭력은 0.4%인데요. 교사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이것이 교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이제 교권 침해라는 단어가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 범주가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8월 5일 날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강원 도내만 봤을 때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2년에는 143건이었는데 작년 2023년에는 191건으로 1년 사이에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유형을 보면 어떤 것이 교권 침해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건 사실 모욕과 명예훼손 87건, 교육활동, 수업 이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 55건, 공무 및 업무방해 12건, 상해와 폭행이 8건, 협박이 8건, 그리고 최근에 좀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무단 합성 배포도 2건으로 있을 정도로 이런 유형인데요. 그 교권 침해가 무엇인지라고 봤을 때 그 교원지법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해서 교원지법 19조에 규정된 행위를 했을 때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9조에 나온 게요. 형법상 앞서 말한 공무방해,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런 것들 형법과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를 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이후에 좀 추가된 것들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권 침해라고 하고 있고 그 교육부 장관 고시를 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피해 교사들의 유형별로 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 통계는 앞서 말했던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를 8월 5일날 발표된 걸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교권 침해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나눠봤다면 반대로 선생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철원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또 교사가 학부모까지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교사들이 사실은 가정 내 가려져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내에도 적용이 되면서 사실 교사들이 대표적으로는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법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교사가 놓여 있고요. 아까 철원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정서학대로 지금 아마 교사를 신고한 사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정서학대를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사실은 부르고 있는데요.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더라도 우리 아이 기분이 상했어. 우리 아이가 불편한 불안감을 느꼈어. 이 선생님 괘씸한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맘카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 교권 5법 이후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아동복지법에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하면서 좀 이런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좀 감안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교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여쭤보셨었던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아동학대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신고들이나 의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하려는 학생의 인권을 또 존중하는 측면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할 테고요. 예. 학부모와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존중하는 교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소영 강원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걷기의 메카 원주시가 원주 소풍길을 새 단장하고 10개 코스를 운영합니다. 지난 6일부터 새로운 걷기길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소풍길이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빗길에 이어서 선정이 됐다고요. 원주 소풍길 어떤 길인가요? 네, 원주시는 트레킹 도시 걷기의 메카라는 이 슬로건에 맞게 걷기를 위해 원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에 조성돼 운영 중인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빗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빗길에 이어서 원주시의 새로운 걷기길로 원주 소풍길이 마련이 된 건데요. 네. 우선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빗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코스가 10km 이상 장거리로 걷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원주 소풍길의 특징은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소풍 삼아 즐길 수 있는 쉬운 코스들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요. 앞서 원주 치악산 둘레길은 약 35만 명, 원주 구빗길에는 약 9만 명이 연간 찾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의 62%가 원주 시민, 38%는 타지 방문객으로 걷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 원주 소풍길 운영으로 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 체육과 엄일식 트레킹 도시 팀장에게 소풍길 선정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미 2021년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인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빗길은 대부분 10km 이상의 장거리라서 도전하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걷기길 중에서 2km에서 5km 사이의 코스 10개를 선정하여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자는 취지로 원주 소풍길을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소풍길은 10개 코스로 모두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길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자 편의를 위해 모든 코스의 출발 장소에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각 코스 내에는 벤치가 놓여 있어 걷다가 힘들면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걷기 코스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네, 우선 이번 원주 소풍길은 기존 2개의 걷기길보다 쉬운 코스로 2km에서 5km 사이에 걷기 좋은 산책 코스 10개 코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소나무 숲길이 조성된 운곡 솔바람 숲길부터 도심에서 접근하기 좋아 가장 사랑받는 산인 봉화산이 있는 봉화산 둘레길, 또 한가터 잣나무 숲길을 비롯해서 가족과 친구 또는 동호회에서 산책하기 좋은 코스들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10개 코스는 원주시 홈페이지나 원주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각 코스에는 재밌는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우체통 모양의 스탬프 박스가 설치됐는데요. 이 스탬프 박스에는 각 코스 모양이 새겨진 우표가 담겨 있습니다. 10개의 코스를 모두 돌려서 이 스탬프를 모으면 원주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에서 완보 인증서와 함께 기념품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면서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원주 소풍길에 들려서 이 스탬프 모아보시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체육과 어밀식 트레킹 도시 팀장에게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매년 35만 명 전후로 방문하고 있으며 원주 구비길은 8, 9만 명이 방문하는 명품 걷기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 구간을 걸어서 완보 인증하신 분들은 매년 1,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원주 걷기길을 걸으며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타 지역 방문자들이 코스와 식사 장소를 묻는 전화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원주 구비길, 소풍길 모두 원주시가 자랑하는 걷기 길입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정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원주 소풍길을 시민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셔서 스탬프 투어도 해보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제걷기연맹에서 인증하는 원주 국제걷기 대회가 개최되어 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원주 소풍길 이용 수칙 전해주시죠. 네, 안전을 위해서 소풍길을 이용할 때는 2인 이상 다수가 동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 처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맨발 걷기를 하는 1코스, 운곡 솔바람 숲길은 코스 운영을 위해서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운영 통제 시간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주시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주시 자치행정과 신동익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종합대책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설이라든가 추석 같은 그 연휴가 좀 길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원주시가 운영하는 부서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종합대책 기간과 주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14일부터 18일까지 그 총 5일간 추석 연휴 기간이 해당이 되고요. 예, 종합대책 상황반과 생활민원 현장 근무반 그리고 각 부서별로 기동 처리반 등을 별도로 편성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소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간 원주시가 종합대책 상황반과 생활민원 현장 근무반 그리고 네.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대처를 할 예정인지 여쭙고 싶고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이나 재난 문제, 그리고 의료, 교통, 환경,
뭐 도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12개 분야의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루에 35명 정도의 우리 공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서 연휴 기간 총 5일간 170명 정도의 근무자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가장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나마 원주시청 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최소한의 이제 뭐 안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의료 대란으로 추석 연휴를 우리가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내놓은 대책이 있을까요? 14일부터 18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병원과 약국을 이제 여는 병원과 약국을 별도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의 그 대응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 혹시 그 약국 같은 정보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그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그 병의원 정보 보건 콜센터 번호가 129번이거든요. 예, 전화를 거시면 주변에서 오늘 약국이 연휴 기간에 어디가 여는지 근처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신동익 과장이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